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라스베가스에 이사 오고 나서 미국 전역에서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에 여행을 많이 오십니다. 저희 마켓에도 많이 들려주시는데 만나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제가 타주에 살고 있는데 캠피님 얘기 들어보니까 라스베가스도 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라스베가스에 이사를 오게 되면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렌트를 주고 오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꽤 많이 받고 이메일로도 이런 질문이 날라오곤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릴게요. 팔지 마세요. 그냥 렌트 주고 오세요. 그게 그냥 보편적인 대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사람 삶 속에.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제가 렌트를 주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어떻게 렌트를 주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을 파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렌트를 주는 게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은 워낙 광범위한 나라고 또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또 나와 있는 플랜이라든가 혹은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고 또 세법도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항상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냐. CPA 근데 부동산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명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 명한테 물어봐야 돼요. CPA 부동산도 모든 분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여쭤봐도 저보다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항상 주변에 CPA 그다음에 부동산 많이 가까이 하고 또 새로운 정보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참고하시고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연 렌트를 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집을 팔고 그 돈을 보태서 여기서 다운페이를 더 많이 해서 월 모기지를 줄여서 새 집을 사는 게 나은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저희 뭐 시청자세요. 오셔갖고 아유 캠피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피님은 집 안 사세요? 우리 이제 졸업하고 나면 다 독립하고 나면 저도 이제 여기다가 좀 가족들이 다 모여 살 수 있는 좀 큰 집을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 옛날에 집 샀던 것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집은 얼마에 파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물어온 질문에 놀라갖고 집을 제가 왜 팔아요? 그랬죠. 안 파실 거예요? 그랬더니 왜 팔아요? 그 집을 그냥 현찰 주고 산 건데. 아니 근데 그 집 파셔야지 또 새 집 사잖아요. 새 집 살 돈 다운페이 할 만큼은 있어요. 지금 있는 집을 굳이 팔 이유는 제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난 또 캠핑님 또 싸게 파시면 또 살려고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집 팔 생각이 없어요. 제가 왜 팝니까? 집을 그냥 렌트 주면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데 뭐하러 팔겠습니까? 자, 뭐 이렇게 현찰 주고 산 집은 그때 뭐 워낙 싸게 샀으니까 현찰 주고 산 집은 뭐 팔 이유도 없죠. 그렇지만 또 집이 지금 한 10년째 모기지를 부어온 집이 있을 수가 있고 2년째 부어온 모기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30년 거의 다 끝나가는 모기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집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뭐냐면 이 동네가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미시시피주의 잭슨 같은 곳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간다고 해요. 가장 인구 급감률이 제일 높은 도시라고 합니다. 뭐 1년 동안 17%가 빠졌대요. 이런 동네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겠죠. 물론 인플레이션 따라서 집값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에 비례해서 인플레이션을 이길 만큼 집값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인구가 갑자기 급감하는 지역, 이런 곳에서는 여러분이 굳이 집을 버팅기고 렌트를 주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을수록 손해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예전에 자동차 사업 발달될 때는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계속 발달되다가 자동차 산업이 많이 죽어가면서 디트로이트 많이 동네가 죽었죠. 요즘은 도로 살리고 있습니다. 자, 죽는 기간 동안 사실 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같은 지역은 조지아랑 플로리다 뭐 인근을 맞대고 있는데 예전에는 조지아가 7배가 인구가 더 많은 도시였습니다. 더 많은 주였죠. 플로리다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플로리다가 조지아보다 인구가 2배가 더 많은 주입니다. 플로리다가 발전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플로리다는 범죄 도시였어요. 그때는 남미에서 마약을 들려갖고 이제 미국에 갖고 오는데 이 플로리다로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플로리다가 범죄가 꽤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플로리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 같았으면 집을 파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같은 플로리다에 있는 집을 갖다 파는 게 나을까요? 플로리다는 계속 인구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또 다른 얘기죠. 자, 시애틀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예, 시애틀 다운타운은 중국 자본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중국이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로 많이 힘들고 많이 돌아갔고 또 당분간은 중국 경제도 안 좋을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애틀 다운타운 혹은 그 위에 이제 밴쿠버 이런 데 같은 데가 지금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집값이 지난 한 10년 동안 꽤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집값이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근데 뭐 시애틀 외곽 지역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또 달라요. 왜? 원래 주거민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뭐 중국 자본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또 집값이 그냥 인플레이션 따라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쪽 요즘에 공실률 많아지고 있죠.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해야 돼요. 제가 집을 갖고 있는 동네가 지금 앞으로 발전이 있을 곳인지 아니면 죽어가는 동네인지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유지하고 안 유지하고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은 앞으로 미래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편적인 곳은 집값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렌트비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기 있는 집을 팔고 오면 지금 여기서 새로운 집을 살 때 다운페이를 더하면 모기지가 한 달에 한 뭐 1,500불 정도 더 줄 수 있는데 팔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모기지 많이 내는 것보다. 자, 이것도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돈을 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계시고 지금 새로운 집을 산 모기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운영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안 파시는 게 낫죠. 뭐 그 모기지 1,500불 때문에 내가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팔고 오시는 게 낫겠지만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이 집 같은 경우에 요즘에 평균 렌트비가 1,500불 정도 해요. 제가 이 집을 팔고 다른 데 집을 살 때 이 집 판 금액을 다운페이를 해갖고 모기지를 줄인다고 치자고요. 한 달에 2,000불이 줄어든다고 치자고요. 자, 그럼 우선은 이득인 것 같죠. 근데 그 2,000불은 앞으로 10년 뒤에도 2,000불 차이고 30년 뒤에도 2,000불 차이예요. 그렇지만 이 집의 1,500불 렌트비는 물가에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언젠가는 2,000불 렌트비를 받을 거고 언젠가는 2,500불, 언젠가는 3,000불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물가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얻었던 집이 원베드룸에 400불이었어요. 지금 LA에서 원베드룸 얻으려면 얼마죠? 아마 그때 당시 제가 얻었던 원베드룸 정도 수준을 얻으려면 최소 1,500불, 1,600불은 줘야 될 거예요. 4배가 올랐어요. 4배가. 32년 동안 4배가 올랐습니다. 자, 앞으로 30년 뒤면 이 집은 4배가 오르는 거예요. 6,000불이에요. 렌트비가. 자, 근데 30년 뒤에는 지금 모기지가 2,000불 싸다. 그래서 30년 뒤에도 2,000불 싼 거예요. 5,000불 낼 거 3,000불 낸다.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렌트비는 렌트를 주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집값도 올라가죠. 집값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동네가 지금 죽어가는 동네만 아니면 집값은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뭐냐면 잘 계산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능가하게 올라가면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건데 인플레이션만큼만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돈 지금 바꿔서 다른 데 쓴다고 그만큼 돈 벌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웬만하면 집을 안 파는 게 낫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집을 산 지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집값이 와장창 올라갔고 차액이 한 돈 10만 불 생겼어. 뺄까요? 그런 건 빼도 돼요. 차라리 그냥 10만 불 더 생겼으니까 짧은 기간 동안. 근데 벌써 모기지를 한 10년 정도 냈어요. 앞으로 20년만 내면 돼요. 자, 모든 집이 똑같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집이 한 집을 30년 융자로 샀다 그러면 보편적인 집이 20% 다운하고 한 10년쯤 지나잖아요. 그러면 렌트비 받는 거랑 모기지랑 비슷비슷해져요. 왜? 렌트비는 물가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모기지는 30년이 똑같기 때문이죠. 자, 15년쯤 지나가면 슬슬 돈이 남기 시작하고 20년이 지나면 렌트비를 받고 나서 모기지 내고 나서 돈이 남아들기 시작해요. 30년 지나면 뭐죠? 은퇴가 되는 거죠. 바로 돈이 따박따박 렌트비가 나오는 거죠. 그런 집이 한 두 채만 있다. 그러면 뭐 여러분 은퇴하셔도 뭐 걱정이 없죠. 남의 집 2달 렌트비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뭘 고려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연세를 고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뭐 70세 중반, 80세 내가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캠피디 나이가 지금 이제 이런 중반인데 앞으로 뭐 한 1, 20년 뭐 이럴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지금 있는 집을 갖다가 뭐 한 100만 불 정도인데 거의 페이오프 다 됐거든. 이거 팔고 오는 게 나을까? 저 같으면 그냥 팔고 오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팔고 집을 캐시 주고 사지 마시고요. 여기 와서도 그냥 그냥 모기지 갖고 계속 페이먼트를 내세요. 다운페이 적게 하시고 그 현찰 갖고 남은 여생 즐겁게 사세요. 제가 봤을 땐 그게 좋습니다.
아니면 또 그 반대 방향이 있어요. 집을 다 캐시 주고 사버리고 그 집으로 융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자율이 지금은 모기지 이자율이 좀 비싼데 모기지 이자율이 여러분이 돈 빌리는 것보다 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집을 팔았는데 100만 불이 있어요. 내가 남은 여생 동안 한 70만 불 정도를 쓰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 20만 불 정도만 다운하고 집을 한 50만 불 정도짜리를 사요. 자, 그러면 이제 월 페이먼트가 나가죠. 그러면 이제 80만 불의 캐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야금야금 쓰시면 돼요. 자, 근데 반대로 한 50만 불짜리 집을 갖다가 캐시 주고 샀어요.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갖고 여러분이 돈을 쓰세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 나중에 그 이자율이 집 모기지보다 비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모기지가 되게 비싸요. 7%가 넘어가죠. 예, 7%가 넘어가기 때문에 캠페인님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래도 다운페이 많이 하고 집 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운페이 많이 하고 집을 사고 싶기 때문에 저기서 판 집,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인데 20만 불 다운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부었더니 이래저래 집 에셋이 한 40만 불 정도 돼요. 그 집을 팔고 나면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40만 불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40만 불 다운하고 집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자율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이 몇 년 있다가 리파이낸스를 할 수도 있고요. 아예 그 집을 또 팔고 또 다른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30년 융자 받고 30년 꼬박 사시는 분들 드물어요. 예,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 분들도 한 12년, 13년마다 집을 바꾼다고 하고 있고요. 예, 미국 평균적으로도 한 7, 8년마다 집을 한 번씩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자율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집이 30년 꼬박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세도 고려해 보세요. 만약에 저같이 지금 50대 초반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집을 남겨놓죠. 왜냐하면 집을 남겨놓고 나면 앞으로 20년 후쯤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렌트비가 집을 능가한다. 그러면 저는 꼬박꼬박 제 용돈이 생기는데 뭐하러 집을 팔겠습니까? 그냥 렌트를 주는 게 낫죠. 자, 그리고 렌트를 주면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렌트를 주면 사람들이 집을 험하게 쓴다고 그래갖고 집이 상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예,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닙니다. 자, 렌트 한 분이 암만 집을 험하게 쓴다고 예, 집을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예, 렌트 줬다가 집 무너졌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걱정하시죠. 누군가한테 매니저먼트를 맡겨야 되는데 매니저먼트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고장 났다고 그러면 사람 부르면 나도 없고 그러니까 바가지 팡팡 씌우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리얼터, CPA 이런 분들 많이 알아보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한 명만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 명 물어보세요. 모든 지역이 다 똑같지는 않고 금액도 다 똑같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한 달에 50불 정도씩만 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보험처럼 집에서 자잘자잘하게 고장나는 걸 다 커버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달에 이제 50불씩 꼬박꼬박 내는 거예요. 꼬박꼬박 내면 집에 플러밍이 뭐 고장난다. 그러면 거기 전화 걸잖아요. 그럼 플러밍 비용을 이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거죠.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엘렉트릭이 고장났다. 예, 고쳐주고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거죠. 유리창이 깨졌다. 고쳐주고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주는 거예요. 50불일 수도 있고 100불일 수도 있고 200불일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을 못 드려요. 자, 누구한테 물어보시냐? 리얼터한테 물어보세요. 리얼터가 모른다? 모르니까 우리 동네는 이게 없구나. 그 리얼터가 그냥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 리얼터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보험들이 있어요. 그거 이용하시면 머리 골 아플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한 달에 50불이고 100불이고 그 보험료 덜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집 고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집은 그냥 놔둬도 오래 지나면 좀 집이 촌스러워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10년, 20년 집을 렌트를 해줬어요. 자, 집이 그동안 렌트하니까 막 카펫도 엉망이 되고 난간도 부서지고 문짝도 낡고 와 이거 고치는데 10만 불 들어가는데 캠페인이 결국 손해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10만 불 들여갖고 리모델링 해보세요. 20만 불 더 받아요. 적어도 15만 불을 더 받아요. 집 한번 쫙 리모델링 해보세요. 돈 더 받아요. 집값이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에 가서 리모델링 하시면 돼요. 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매니지먼트 같은 거 하는 것도 뭐 100불 받는 집도 있고 뭐 200불 받는 집도 있고 뭐 집값을 몇 퍼센트 이렇게 받는 집도 있지만 아까 같이 그렇게 연락만 해주는 그런 매니지먼트 시키잖아요. 그러면 얼마 돈 안 들어가요. 자, 근데 이제 집을 갖다 렌트 주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단순 계산은 그래요. 와, 이 집이 1,500불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면 와, 매달 난 1,500불 생길 수가 있네. 현실적으로 안 그래요. 왜? 1,500불이 내 수입이니까.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 인컴 텍스를 내야죠. 자, 뭐 20% 낸다 그러면 또 300불 내야 돼요. 프로퍼티 텍스 내야죠. 예, 이것도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집 뭐 고장 나는 거에 대해서 인슈런스 드려야죠. 자, 그다음에 또 누구한테 매니지먼트 시키면 또 돈 내야죠. 실제로 제 손에 들어오는 건 1,000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들어온 돈이 1,000불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들어가는 모기지는 1,200불이다. 그럼 매달 200불인데 이거 200불 내가 낼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 어느 순간부터는 1,500불 렌트 받는 게 2,000불 렌트를 받기 시작하거든. 그럼 돈이 남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렌트를 줄 때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컴퍼니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또 회사까지 만들어? 복잡하게. 예. 자,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집을 사고 어떤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집을 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렌트 받는 것도 그 회사가 받는 걸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이 그냥 집을 갖고 있는데 렌트를 주면 이 집에서 수입 들어오는 건 여러분의 인컴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소득까지 있어갖고 이 인컴까지 합히니까 고소득자가 됐고 세금을 더 낼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또 CPA랑 상의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집페이먼트가 나가는데 세금 공제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 공제 받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를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을 샀어요. 집을 사고 매달 렌트를 줍니다. 자, 나가는 돈이 있어요. 보험료 나가죠. 그 다음에 뭐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 돈 나가죠. 자, 그럼 이 돈은 다 뭐가 될까요? 예, 텍스 공제가 되죠. 예, 지출이니까. 예, 사업적 지출이니까 이 돈을 다 빼고 남은 돈만 내 수입으로 따지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직접 렌트를 받으면 1,500불을 매달 받는다. 그럼 1,500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세금이 계산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컴퍼니 만들면 거기서 프로퍼티 텍스 빠지고 못 빠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손에 쥐는 돈이 900불이다. 그럼 900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이점이 있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점은 뭐냐면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험해져서 그래요. 소송 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집을 렌트 주고 여러분이 자산이 또 다른 데 몇백만 불이 있어요. 집을 렌트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 렌트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집주인한테 여기 2층 올라가는데 난간이 흔들거려서 불안하니까 난간 좀 새 걸로 바꿔줘. 몇 번 요청을 했어요. 근데 뭐 가보니까 별로 불안하지도 않아. 뭐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자, 여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번 요청한 증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있는 사람이 렌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난간이 부러져서 난간 옆으로 떨어져서 크게 다쳐갖고 어디 다리를 못 써요. 자, 그러면 소송은 누구한테 갈까요? 집주인한테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소송이 갈 수도 있죠. 혹은 평생 먹여 살리라고 소송이 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부자면 그렇게 소송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그냥 소송을 안 하고 뭐 보험에서 어떻게 커버하려고 하겠지만 자, 이런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컴퍼니를 하나 만들었어요.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 주식회사는 또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자녀들과 같이 이름을 집어넣어도 되고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주식회사 하나 만들면 무슨 이점이 있죠? 예,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 하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CPA와 상의를 잘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 프로퍼티가 많으면 악의적으로 여러분한테 소송을 걸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회사를 따로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예요. 물론 회사 설립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매년 또 CPA 정산하는 것도 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회사 설립할 때도 돈 들어가고 또 뭐 회사 또 세금 같은 것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도 주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뭐 지역마다 또 세금 같은 것도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머리는 훨씬 덜 아프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제일 믿을 만한 게 뭔가? 인슈런스죠. 인슈런스. 예. 이 보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보험이 있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집이 뭐 무너졌다 한들 혹은 또 여러분이 집이 렌트하는 사람이 불을 내 갖고 홀라당 타버렸든 뭐 하든 간에 다 커버를 받잖아요. 땅은 없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편적으로 집값은 집값보다 땅값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보험이야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이 융자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에 렌터스 인슈런스라는 게 있어요. 집을 빌리는 사람이 드는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들이 다 갭 인슈런스가 되는 거예요. 집주인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가 커버가 되고 뭐가 커버가 안 되고 이거는 다 보험회사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는 커버되고 뭐는 커버 안 되고 이걸 얘기를 안 드릴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실까 봐. 그렇지만 이 렌터스 인슈런스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웬만한 데는 집 들어올 때 렌터스 인슈런스 꼭 들라고 하죠. 그 뭐 집 렌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뭐 30불 내는 경우도 있고 50불 내는 경우도 있고 뭐 70불 내는 경우도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그걸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 그렇게 렌트를 주면 전반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다시금 제 입장을 한번 계산해서 좀 알려드리면 제가 지금 이 집을 렌트를 안 주고 팔아서 다운페이를 좀 더 많이 하고 집을 사잖아요. 지금 당장 모기지는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그 모기지 줄어드는 돈은 10년 후든 20년 후든 똑같은 금액만 줄어들어 있어요. 하지만 이 집을 렌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1,500불이지만 나중에는 2,000불, 2,500불, 3,000불, 4,000불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모기지는 똑같고 렌트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도 사실상 이제 지금 뭐 보편적인 집 한번 계산해 보시면 지역마다 다르죠. 집값 다르고 렌트비가 다르니까 20% 다운하고 집을 사갖고 한 10년 정도 집을 부었으면 집 모기지랑 렌트비랑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보편적으로는. 안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지역마다 다르니까. 보편적으로는 그게 많지만 그게 점점 가속이 붙어요. 왜? 렌트비는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고 근데 집 모기지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갖고 있을수록 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집 같은 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따라서 항상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신 만큼 돈이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내가 살 집 하나, 그다음에 렌트 줄 집 두 집, 요것만 있으면 노후 대책 다 돼요. 솔직히 뭔 걱정이에요. 보편적인 가계가 본인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이 모기지나 렌트비로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10,000불 버는 집이면 3,300불 정도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근데 LA가 왜 힘들다는 소리 나오죠? 예. 3,300불 갖고 집을 갖다 모기지를 못 내요. 예. 뭐 싸구려 콘도 사도 4,000~5,000불 우습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LA가 힘들다는 거죠. 그다음에 렌트비도 마찬가지예요. 3,300불 해봤자 투베드룸 조금 괜찮은 거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건 못 얻어요. LA 같은 경우는. 근데 타 지역은 어떻게 하죠? 예. 훨씬 싸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시피 잭슨 같은데 거기는 하우스 하나 빌렸는데 800불, 900불이 빌려요. 하우스 한 채가. 그러니까 렌트를 줘도 수입도 없고 집도 엉망이고 막 동네도 엉망이고 이상해지죠. 그런 데는 집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LA 같은 데를 생각해 보시면 누가 이득일까요? 예전에 집 산 사람들이 이득이에요. LA 코리아타운 보면 밤에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위험해요. 엄청나게 위험하고 홈레스들 많고 길에 인도로 못 걸어다니죠. 예, 하도 홈레스들이 텐트를 쳐갖고 차도로 걸어다녀야 돼요. 자, 그런 데에 있는 집들도 지금 다 100만 불 넘어가요. 100만 불, 150만 불씩. 근데 그런 집들 제가 예전에 아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페이먼트 다 끝났거든요. 거의. 예, 거의 30년 다 되시는 분인데 페이먼트 얼마 내시냐니까 300 얼마 내요. 옛날에 그 집 얼마 주고 사셨냐고 여쭤보면 10몇만 불 주고 사셨대요. 30몇 년 전에. 그런 집도 100만 불이 넘어가잖아요. 중간에 팔았으면 그 돈이 생겼을까요? 안 생기죠. 예, 그때 당시 10만 불짜리 뭐 팔아봤자, 뭐 남은 거 다 해봤자 몇만 불 챙기고 끝났을 텐데. 예,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집 100만 불짜리 집, 뭐 이가저래 하고 한 50만 불 정도 에셋을 뽑아온다? 지금 50만 불이 나중엔 돈 값어치가 없어요. 지금 라스베가스 한 60만 불 주면 괜찮은 집 사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라스베가스도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200만 불, 300만 불 줘야지 좋은 집 사고 LA 같은 경우는 1,000만 불 넘은 돈을 줘야지 괜찮은 집 살 수 있는 이런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걸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 나오죠. 예, 렌트 주고 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집 팔고 와서 모기지 다운페이 더 하는 게 좋아요? 예, 렌트 주고 오시는 게 거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좋습니다. 단 연세가 너무 많아서 난 이제 앞으로 몇 년만 돈 쓰고 그냥 세상 떠날 거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신 분들 그냥 다 팔고 편하게 쓰시다 가세요. 있는 돈 다 쓰시고 가세요. 자, 그리고 혹은 지금 동네가 여기는 앞으로 미래가 없어, 여기는 있어봤자 오히려 집값 더 떨어질 거야. 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그런 경우라면 포기하시고, 아니면 집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부동산 확 올라갔고 와 돈 많이 올랐어요. 예, 요거는 빨리 팔아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간 데는 또 갑작스럽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물론 앞으로 10년, 20년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렇게 확 올라갔을 때는 확 팔아갖고 차익을 챙기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내가 10불 주고 산 주식이 갑자기 100불로 올라갔다. 그러면 얼른 팔아버리고 몇 년 기회 보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00불씩 올라갔던 주식은 또 금방 확 내려갔고 20불, 30불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천천히 올라간 주식 있죠. 꾸준히 한 50년 동안 올라간 주식들은 그냥 묶어놓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뭐 애플 주식 같은 거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30년 전에 애플 컴퓨터 하나 살 돈을 갖다 애플 주식에 묶어놨으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50만 불 정도 된다. 예, 그게 진짜예요. 당시에 애플 컴퓨터 하나 살 돈을 얻고 몇천 불만 주식 샀으면 지금 150만 불 되는 거예요. 분할해 갖고 30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 근데 저 역시도 참 웃긴 게 뭐냐면 제가 20대 중반에 애플 주식으로 10,000불 넘게 있었어요. 그걸 지금 갖고 있었으면 얼마가 됐을까요? 적어도 몇천만 불은 됐을걸요. 근데 그렇게 못 갖고 있는 거죠. 왜? 주식은 언제든지 쉽게 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집은 렌트를 주면 함부로 그렇게 쉽게 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집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타주에서 라스베가스에 이사 오고 싶은데 있는 집을 팔고 올까요? 아니면 렌트 주고 올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황을 다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걱정 안 될 것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여러 가지 또 다른 방안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생각 못 하신 거,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있으니까 그 집 상대로 소송을 건다. 그런 것 때문에 회사를 설립한다거나 혹은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미처 생각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결정 내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이런 제 얘기가 좀 여러분의 결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항상 좋은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또 주변 분들 구독 안 했으면 구독하시라고 또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